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훈련에 활용하기 위한 경기 관찰 및 기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베이직 트윈스 데이터 분석팀에서 퓨처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G에서 전력분석원 영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에 그 진행 방법,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 기록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맨 챕터로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돼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를 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어들을 모아서 워드 클라우드로 둘러본 단어들인데요. 보게 되면 뭐 데이터란 뭐 언어일 수도 있고 기록, 문자, 뭐 기초, 사실, 뭐 효율적 재료, 자료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데이터의 뭐 정의라든가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철우 분석원이 생각하는 데이터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란 어떤 내 하나의 그냥 기록인 것 같아요. 어떤 그 기록이란 게 데이터는 내가 행해져온 과거에 대한 기록을 뭔가에 대한 데이터로 남겨놓는다는 것이지 그 데이터는 기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보셨지만 이제 이철우 분석원이 말한 것처럼 기록자가 가장 큰 지금 연관 검색어에 지금 가장 큰 지금 글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데이터의 그 범위라든가 야구의 중요성, 현대 야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구단들은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마야구라든지 일반 지금 유소년 야구 쪽에서는 그 환경이라든가 비용, 인력들이 굉장히 조금 좀 문제가 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금 효율적으로 좀 뭐 수기적으로 뭐 또는 영상적으로 좀 활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 데이터인데 일반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뭐 ERA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타율이라든지 뭐 볼넷 삼진 등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프로 야구는 공식 기록원들이 이 수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아마야구에도 그 공식 기록원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기록들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현재 그 세이버매틱스라고 하는 야구를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조금 분석하는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 야구에서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WAR이라든지 OPS라든지 뭐 WHIP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또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 뭐 트랙맨이라든지 랩소도라든지 플라이스코프 뭐 3D 모션이라든지 뭐 블라스트 모션 뭐 이런 것들이 현대 야구에 굉장히 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용이한 장비들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플라이스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야구 야구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밖에도 랩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몇몇 학교라든지 아카데미에서 활성화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기 데이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표현하기 쉽게 수기 데이터라고 했는데, 프로 구단은 이 수기 데이터를 프로그램 전산화 시켜서 모든 플레이에 대해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야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환경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피치 바이 피치 또는 플레이 바이 플레이, 구속
구종, 코스, 타구 방향 등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수집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뒤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영상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자료라든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경기 영상과 훈련 영상으로 나뉘는데 맨 마지막에 영상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것들을 결과를 갖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네. 저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치 데이터, 수기 데이터, 이렇게 영상 데이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군에서 활용하는 이 데이터들이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이제 시합 때 활용하는 데이터보다는 연습 때 퓨처스나 그 기량 향상을 위한 이 데이터들을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 그 박세훈 분석원님께서 퓨처스에서 좀 더 많이 이 선수한테 피드백을 주거나 어떤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럴 때 좀 더 유용한 어떤 자료들 좀 더 활용한 그것도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1군과 2군의 차이는 크게 1군은 전 경기 데이터에 대한 그 전 경기 경기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고 구단 10개 구단이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2군은 전 경기 데이터 전 구단의 데이터가 없고 해당 팀 본인 팀의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뭐 수치 데이터 이외에 수치 데이터도 트래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대팀 구장 원정 경기 구장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좀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석 자체를 1군 선수들은 경기 전에 상대팀을 분석하고 해당 선수를 분석하는데 뭐 상대팀 분석이 한 7, 80, 우리 팀 분석이 한 2, 30이라고 하면 반대로 2군에서는 우리 팀 선수가 거의 8, 90 그 상대팀에 대한 것들 한 10, 20 이렇게 하는데 조금 차이가 크게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그 약간 계획을 갖고 선수들한테 데이터라든지 분석을 실시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2군에서 선수들의 조금 그 데이터적인 기초 지식과 계획을 잡는데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군에 올라가서 1군의 그 경기 전 활용하는 전력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2군에서 데이터의 이해라든가 적용 방법, 계획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방법, 기록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아마야구 현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아마야구를 했고 지금 아마야구에서 데이터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뭐 제가 일부 학교를 뭐 예를 들어 대학교 팀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조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양은 굉장히 적어서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수집 방법들을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조금 그 경기 기록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타자입니다. 경기 기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선수 개인이 타석별로 타격 과정과 결과를 이 포맷에 맞춰서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타자가 첫 번째 타석에서 타격 결과 자릿수 앞 안타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안타가 이제 뜬공이었냐 직선타였냐 땅볼이었냐를 그 가로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상대한 투수의 유형과 투수 이름을 적어주시고 볼 카운트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종과 코스 지금 보시면 코스가 바, 점, 가 그리고 가로하고 S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바는 좌우 코스 바깥쪽 가운데 몸쪽 이 세 개로 나누는 거고요. 뒤에 가는 상하존 높, 가, 낮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타석에서의 코스는 바깥쪽 가운데 코스의 높이의 S존이었다. 스트라이크 존이었다.
근데 그 밑에 그 옆에 가장 중요한 게 상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타자들이 느낀 그것들을 굉장히 기록하는 게 이후에 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다 투 스트라이크 투볼에 직구를 공략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빨라서 앞에서 좀 히팅 포인트가 앞에서 맞아서 손목으로 잡아 당겨서 자릿수 앞 안타가 됐고, 손목으로 당기는 와중에 이제 손목이 덮이면서 그 타구가 방망이 아래 부분에 공 윗둥에 맞으면서 땅볼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자기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포맷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타자 기록은 코치들이 기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본인 타자들이 직접 타석이 끝나고 들어와서 덕아웃에서 이 포맷에서 맞춰서 기록을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경기 한 경기 이후에 자기가 기록했던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느낌, 그리고 뭐 10경기, 5경기, 그리고 이후에 내가 이 팀하고 했을 때 그 한 달 뒤에 또 다시 해당 팀하고 붙었을 때 내가 이런 결과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냈구나 했을 때 본인들이 훈련이라든가 그 경기 준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자들 같은 경우는 선수 본인이 덕아웃 들어와서 기록하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좀 여유적으로 있고 좀 더 본인이 더 노력해서 더 유의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추가 입력 항목을 보시면 주자 상황에 대해서 또 기입하는 겁니다. 주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득점권이었는지를 좀 입력해 주시면 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또 점수차, 그 점수차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좀 러프하게 3점 이상 그 상황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장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구속이 들어가면 더 좋은 좀 유의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회에 기록했는지, 또 프로 같은 경우는 볼 배합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그 상대팀 포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리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의 경우에는 상대팀 포수가 누구였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로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타그 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들은 A, B, C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A는 배팅 중심에 굉장히 좀 잘 맞은 베스트 타격이고, B는 그냥 중간, C는 빗맞거나 굉장히 먹혔거나 이런 타구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수 기록법인데요. 보게 되면 그 투수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포맷인데, 보게 되면은 본인 투수명을 쓰고 타자 유형, 타자 이름과 타자 유형, 이닝, 그리고 볼 카운트, 아웃 카운트, 주자 상황, 그리고 타격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1부터 10이라고 했는데 이게 투구수입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초구가 앞에 보시면 T직이라고 돼 있고 뒤에 TSFBH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기호로 만든 건데, T가 스탠딩 스트라이크, S가 헛스윙, 그리고 F가 파울, B가 볼, H가 타격입니다. 그게 안타가 되건 범타가 되건 뭐든지 그 타격은 H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에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들은 투구 존, 내가 어느 코스에 던졌다라고 좀 기입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 타자 기록과 마찬가지로 뭐 바깥쪽 높은 직구였다면 높, 그리고 뭐 S존이나 B존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고, 편의상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앞에 첫 번째 투구 결과를 보면은 우측에 지금 높은 점이 찍혔는데, 구단에서는 사실 이 그 바깥쪽 몸쪽을 표현할 때 우타자 기준에 투수 시점이 아니라 다들 그 포수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현재 타자가 왕종훈 자타자다 그러면 초구는 몸쪽 높은 볼이 되는 거고요. 지금 3구째 바깥쪽 중간에서 약간 높은 쪽인데 그 보게 되면은 이게 자타자 기준에 바깥쪽 높은 직구다, 높은 볼을 타격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빨간색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검정색은 안타
타자랑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투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과정들 다음에 밑에 칸에 이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계획이었고 어떤 상황마다 어떤 투구를 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리뷰를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지금 높은 직구를 던지다가 한가운데 높은 직구를 던지다가 안타를 허용했는데, 보면 유리한 카운트에서 낮은 유인구 4구가 낮은 유인구 포크볼 투구에 반응이 없자 몸쪽 직구를 투구하려다 가운데 높게 몰려 적시타, 땅볼 적시타를 허용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자의 성향을 봤더니 중타이밍으로 타격하는 특징과 낮은 유인구의 반응이 없는 특징을 발견했다. 타석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다. 그 이야기는 2, 3구를 슬라이더 커브 느린 변화구를 던졌는데도 배트가 나올 정도로 조금 구종에 상관없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모든 구종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반대로 타자하고는 좀 다른 게, 투수는 이닝별 투구수가 많을 때는 뭐 50개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적게는 10개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수들의 기록은 투수가 직접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그아웃에서 코칭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록원이라든지가 입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밑에 투구할 때 느낌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리뷰는 선수 본인이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코칭 스텝이나 아니면 기록하는 사람이 느꼈었던 멘트를 한두 줄 써주고, 그 다음에 선수하고의 교감을 위해서 또 선수가 느낀 점을 또 쓰고, 이랬을 때는 좀 더 나은 시너지가 좀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추가 입력 기록 항목을 보게 되면, 뭐 아까 말한 점수차라든지 또 상황이 되면 스피드건이 있으면 구속, 그리고 나하고의 배터리를 누가 이루었느냐, 포수, 그리고 타격 결과의 성질, 이게 뜬볼이었냐 땅볼이었냐 직선타였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구 랭크, 이것까지도 입력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한 기록 수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 구단에서 입력하는 페이지에 예를 든 화면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단에서는 모든 피치 바이 피치, 플레이 바이 플레이 모든 항목들을 전산화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견제를 몇 구째 던지기 전에 했는지, 뭐 그리고 타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 표를 보고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세밀한 거 하나하나 모든 타자 상황에 맞춘 기록들이 다 입력이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구종 범례하고 결과 범례, 이런 것들이 좀 나눠서 보게 되면요, 이 구단들마다, 팀들마다 조금씩 이 범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 어떤 포맷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했고요. 다음은 포수인데, 사실 투수하고 타자들은 아마 야구에서도 다양하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수라든지 특히 포수의 쪽에서는 조금 방법도 좀 모를 수도 있고 미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포맷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게 되면은 경기 기록인데 옆에 빨간 글씨로 보이시겠지만 블로킹에 대한 것, 도루에 관련된 것 두 가지로 나눴고요. 블로킹도 마찬가지고 도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예시지만 성공과 실패를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게 되면은 리스트를 쓰고 경기 날짜, 그리고 상대팀, 그리고 이닝, 투수가 누구였는지, 타자 이름과 좌우 유형, 아웃 카운트, 볼 카운트, 구종, 그리고 점수차, 주자 상황이
블로킹이 일어난 이전과 이후 그 상세 내용 그리고 블로킹 성공 여부를 했는데 성공 여부는 아까 말했듯이 리스트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면 굳이 이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중요하게 상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투 스트라이크 완볼에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홈플레이트 D에 바운드가 돼서 그런데 포수가 블로킹이 늦었고 자세가 높았습니다. 그거를 또 잡고 선행주자가 뛰니까 송구를 했지만 늦었다라고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훈련 계획이라든지 그 훈련을 통해서 다음 경기 때 이 똑같은 상황에서 투수라든지 포수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닝이 2회 초였고 점수 차가 한 점 차 뒤진 상황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9회에 한 점 차 승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투수는 똑같은 나선발이고 포수는 지금 A라는 본인입니다. 그때 과연 승부구를 또다시 낮은 체인지업을 유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 경기 계획을 미리 설정하고 들어갔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해서 가공하고 분석한다면 좀 더 나은 또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는 이런 결과들을 좀 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 입력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게 되면 진루를 허용했을 때 그 이후에 실점을 허용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원바운더가 됐을 때 주자의 스타트가 빨랐는지 그리고 해당 주자들이 발이 빠른지 그 송구 내용이 어땠는지 예를 들면 송구가 베이스 쪽으로 정확했다 아니면 좌우로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기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의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훈련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도루도 굉장히 좀 있는데 저지하고 성공을 조금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보게 되면은 예를 든 게 5월 23일 상대팀 거인과의 경기에서 7회 말 투수가 김왼손이었고 타자는 박우타였습니다. 원아웃에 볼 카운트가 초구였는데 포수가 느린 커브를 던지게 했습니다. 점수차는 2점 차로 앞서 있고요. 주자 상황은 1-3루였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초구 투구 전 느린 변화구를 의식해서 1루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커브의 3루 주자를 확인하고 포수가 2루에 송구를 했는데 2루 쪽으로 치우쳐서 도루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벤치하고 선수하고 지금은 점수차가 2점 앞선 상황이지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이 2루 주자를 죽여라 했을 때 이런 어떤 디테일한 계획들에 대해서 경기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 상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추가 입력 사항을 보면은 아까 블로킹과 마찬가지로 도루 허용 후 실점 여부, 주자 스타트 여부, 주자 발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팝타임인데 포수가 공을 잡아서 2루까지 송구하는 시간 그것들을 굉장히 기록해 두고 계속해서 수집하게 되면 굉장히 훈련이라든지 성과의 결과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내야수 기록 방법인데요. 보게 되면 이것도 아웃과 실책을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고요. 보게 되면 제가 예시로 든 게 A라는 선수의 5월 23일 거인전에 7회 본인 수비자가 김검이었고 포지션이 유격수였습니다. 투수는 양구원이었고 타자는 빠른 선수 그리고 타구 방향이 유격수에서 3루간 백핸드 타구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타구 방향, 타구 강도, 송구 방향이 가장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구 방향은 3루간 백핸드로 잡았고 타구 강도는 중간이었습니다. 송구 방향은 1루에서 좌측, 그러니까 타자가 1루 쪽 진루하는 방향이죠. 그쪽으로 던졌고 주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보면 타자가 발이 빨라 전진 수비를 했고 3루간 타구를 잡아서 노스텝 1루 원바운드 송구를 했는데 좌측으로 쏠렸다. 하지만 타자 주자는 아웃을 시켰다.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갖고 그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실책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보게 되면 현대 야구, 특히 이제 프로 야구에서는 사실 포구 실책보다 송구 실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 6대 4에서 한 7대 3 비율이 송구 쪽에 실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게 되면 사실 송구에 대한 훈련은 특별히 하지 않다든가 선수들의 장단점을 착안해서 그 데이터로 나온 선수들의 장단점을 갖고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A라는 선수한테 훈련을 계획을 할 때 오늘은 포구하는 훈련은 30%로 계획을 잡고 송구하는 훈련을 한 70%로 잡는다든지, 송구도 사실 자꾸 우측으로 쏠림 현상이 많은 스로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좌측에 한다든지, 아니면 폼을 조금 더 왼쪽 어깨가 다친 상태에서 자꾸 던지니까 볼이 휘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훈련 계획과 선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수집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계획적인 훈련,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기 결과에 대한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조금 예를 들 수 있고요. 보게 되면 추가 입력 사항을 보면은 실책 후 실점을 했는지, 그리고 점수차가 어땠는지, 그리고 포구 내용, 포구를 글러브 포켓에 제대로 넣었다, 아니면은 조금 공이 놀게 좀 환볼이 되는 식으로 나온 걸 오른손으로 잡았다, 이런 식의 조금 포구 내용을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타구 성질, 땅볼이었는지 뜬공인 직선타였는지, 이것들은 조금 실책이 됐을 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책이 포구였는지 송구였는지, 그리고 수비 이닝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수비 이닝을 계속 적다 보면은 매 경기 이제 정식 경기와 연습 경기가 또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수비율이라든지 수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별로 지금 데이터들은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거는 타구 방향 기록을 수집하는 건데, 최근에 현대 야구에서 수비 시프트에 대한 어떠한 진행들이, 논의들이라든가 실행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데이터 야구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보여지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 구단들은 트랙맨이라든지 아니면 구단의 개인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타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수비 시프트를 실행을 하고요. 또 하나 상황적인 것들을 접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데이터를 모든 거를 하진 않고 그 상황적인, 맞아요. 타자가 누구냐, 투수가 누구냐, 볼 카운트가 어떻게 되느냐, 점수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시프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마야구에서도 조금의 노력으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왼쪽에 우투수 상대, 언더사이드 포함 좌투수 상대 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꼭 좌우투수로 나누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 스트라이크 이전과 투 스트라이크 이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좀 게스히팅 좀 짧게 치고 컨택을 하려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타구 방향들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의 좀 포맷을 좀 바꿀 수 있고, 아마야구 같은 경우는 한 시즌에 대학야구는 팀이 좀 적다 보니까 만나는 경기 수가 많게는 5, 6경기도 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한두 게임밖에 안 될 수 있겠죠. 이 데이터의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 양이 중요한데,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 타자당 2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한 4개 정도, 이런 쪽으로 조금 포맷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예시를 든 포맷을 보게 되면 검정색이 범타, 빨간색이 안타, 파란색이 파울인데요. 파울은 굳이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점선들이 다 다른데, 맨 위에 보시면은 점선이 땅볼, 그리고 실선이 뜬공, 그리고 직선이 라이나, 이런 식으로 타구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상대팀의 타자의 그 타구 방향을 기록할 수도 있고 우리 팀 타자도 기록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타자를 기록한다고 하면 이 포맷 이외에도 안타였는지 범타였는지 직구였는지 변화구였는지 이것들을 포맷에 구분해서 기록하더라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의 기록 방법을 알아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금 기록 방법들은 경기 중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 수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트렌드가 첨단 뭐 장비들도 굉장히 많지만 선수들이 선호하는 데이터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상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기 데이터라든지 수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페이퍼나 보고서의 형태 이외에 그런 데이터들이 영상과 접목이 됐을 때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야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몇 가지 샘플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치에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편집 장비가 없어도 이 카메라 그 핸드폰 내부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편집 장비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가 플레이할 때 삼각대만 딱 놓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충분히 영상의 촬영에 대한 거를 부담 갖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그 영상 촬영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에서도 선수들이 가장 빠르게 저희한테 오는 건 영상이 왔을 때 가장 빠른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서 영상 했던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월별로 촬영하고 경기별로 촬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필요한 영상이 왔을 때 뭐 언제 영상 그리고 이전의 영상을 바로 비교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마 선수들도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꾸준하게 데이터 기록을 충분히 해 나간다면 이 성장 과정을 3개월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충분한 피드백, 이 영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소통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굳이 뭐 트래킹 장비 요새 많이 뜨지만 트래킹보다 좀 더 즉각적이고 쉽게 선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 영상을 좀 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영상은 포수의 영상인데 지금 포수 블로킹을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블로킹이 된 거를 이쪽에 있고 이 영상 화면은 지금 뒤에서 포수 뒤 백넷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었고 이 같은 지금 장면을 측면에서 촬영한 겁니다. 선수를 티칭할 때 어떤 동작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코치들이 코칭하는 법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선수하고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땐 선수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해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지금 두 번째 영상은 보게 되면 우측으로 변화구 던졌는데 블로킹을 못하고 폭투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선수하고 코치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화구 사인을 내고 변화구 사인 내고 완바운드 됐을 때 지금 포수가 포수의 블로킹 자세가 하체가 먼저 움직이면서 밑으로 몸이 가야 되는데 밑가 먼저 가고 하체가 늦었기 때문에 동작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블로킹을 못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주게 되면 선수가 느끼는 어떠한 본인의 문제점, 잘못된 점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저희 구단에서 캠코더를 통해서 다각도로 찍은 거지만 지금 아까 이철우 분석원이 말씀했듯이 아마야구에서는 사실 캠코더가 좀 비싸고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좀 장비가 안 됐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의 그 영상 촬영, 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어서 이 그 동작이라든지 경기 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상 수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 내야수를 보다가 외야수로 이렇게 전향을 했을 당시에 남들보다 이 타구 판단이 조금 늦어서 이 스타트가 늦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코치 지도자분들께서 스타트가 늦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저는 빠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피드백이 계속 늦다, 빠르게 해라, 빠르게 해라. 그렇지만은 제가 이 수비를 할 때 저는 빠르게 하고 있는데 어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뭐 그냥 핸드폰으로 치는 거를 했을 때 제가 움직이는 반응, 제가 어떨 때 스타트라고 스타트 자세가 어떻기 때문에 가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남들 하는 거 저 선수는 이렇게 하니까 스타트가 빠르고 나는 준비 자세가 이러고 이 타이밍에 스타트 하니까 늦는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영상이 촬영해서 영상이 보고 제가 이걸 느끼고 플레이했을 때는 좀 더 빠른 피드백과 제가 수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프로에서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합 중에서도 이 주루 플레이 같은 것도 저희는 시합 때 주루 플레이를 저희가 중계 영상 외에도 저희가 다 볼 수 있게끔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이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데 다 보면 코치님들이나 제가 봤을 때 스타트 같은 경우도 주로 어떤 스타트나 미스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했을 때 이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은 일로 와봐. 그럼 이 영상 한번 보고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피드백이나 즉각적인 피드백. 그럼 선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한지 모르게 안 한 것 같아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플레이들을 어떤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로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철우 분석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이 데이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되고 또 다른 또 피드백이 되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 데이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영상인데 이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루 영상이 또 나옵니다. 타자라든지 투수는 뭐 다들 영상을 했죠. 지금 그 1루 주자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촬영한 영상이고요. 스타트가 어땠는지 그리고 투구폼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또 도루를 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런 플레이들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나 코칭 스텝이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 촬영을 갖고 서로 논의하고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하면 선수가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설정하고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 그리고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수집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집, 그리고 두 번째 가공, 세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뭐 꼭 제가 이 포맷을 뭐 맞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나름의 방법으로 또 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수기도 좋지만 앞서 또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였을 때 영상 데이터 수집, 이 영상 쪽은 조금의 노력으로 많은 또 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쪽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수기 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고 영상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뭐 3개월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A라는 선수의 각 부분, 타격, 뭐 수비, 주루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나타나는 현상들을 굉장히 조금 추스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포맷은 매 경기에 대한 그거지만 꾸준하게 연습 훈련 영상도 괜찮으니까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또는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영상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또 개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유소년이 됐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됐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 됐건 대학교 졸업반이 됐건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왜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수 개인의 어떤 기록부, 영상과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접목해서 그 선수의 리포팅을 하고 진학할 때 상급 진학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조금 더 시행착오라든지 그 선수를 좀 파악하고 특장점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은 다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이철우 분석원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작업에 익숙치 않은 학교 야구부나 사회인 야구팀에서는 해당 내용을 쉽게 기입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에 적어가면서 자신만의 기록 노하우도 생길 것 같고요. 혹시 그런 양식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뭐 문서 작업을 통해서 뭐 A4 용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간다면 노트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경기 중에는 수기로 입력을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은 이런 것들을 수기로 입력한 걸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을 해 놓는다면 자기가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할지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이런 것들을 포맷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저하고 이철우 씨가 지금 메일 주소를 해놨는데 저희가 시간과 저게 되는 한 저희가 포맷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고 싶다든지 이거의 사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나 연락을 주시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이 양식이 뭐 절대적이거나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한 가지 두 가지 항목 중요한 거는 수집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갖고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 기록 같은 게 습관화되지 않는 선수나 이렇게 안 된 선수들은 처음에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성이 많게 있다 보면은 선수들이 기록하다가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말 저희가 포맷을 어떻게 만들어 줘서 여기에 맞춰서 하라 그러면은 어떤 거부감이나 습관화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맷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간단히 좀 더 추려서 뭔가 습관화를 만들 수 있게끔 본인에 맞는 포맷을 만드는 것도 하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기록하고 하는 방법에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떤 간단성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우 분석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프로의 고등학교라든지 대학팀의 선수들이 프로에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많고 유용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고 접목시키는데 많은 시간들이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교 스포츠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경험하고 분석하고 접목해 본다면 더 체계화되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프로에 왔을 때 바로바로 자기의 장단점이라든지 자기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발전적인 선수 그 결과물이 조금 더 시행착오가 적게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경기 영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에 비해 기록법으로 복귀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모든 인간의 기억력은 제한적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 남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인간의 어떤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야구, 현대 야구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야구인들의 어떤 선입견, 뭐 집착, 예를 들면, 뭐 얘가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강하다. 뭐 투구 궤적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투수의 그 기본적인 스탯도 있겠지만 어떤 트랙맨 데이터 뭐 그런 것들 구종이라든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오히려 우투수가 좌타자한테 강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네. 이런 식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본은 데이터다. 그 데이터는 반드시 수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경기 영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인데 이제 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게 경기를 복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 대한 이 기록 그리고 내 플레이에 대한 이 잘 맞은 거에 대한 그것들을 A, B, C 랭크를 정해서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이 정확하게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그 이미지화 형상화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 글 위에 글자를 보고 이 장면을 좀 더 이미지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스포츠 중에 복귀를 했을 때 그 플레이 하나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야구보다 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야구에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보여드리는 포맷들은 굉장히 좀 그 간략하게 좀 집중적으로 좀 그 경기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프로에서는 사실 수기를 입력할 때는 일명 원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 기록지인데 보게 되면 비포 크기의 기록지입니다. 지금 이런 비포의 양쪽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록지가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팀이 전산화하는 것처럼 모든 피치 바이 피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좀 더 이 기록지대로 조금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포맷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나가는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야구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언제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조금 더 정착이 된다면 한국 야구의 발전이 조금이나마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질문. 네. 데이터가 재현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시합을 한 뒤에 간단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별도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뭐 예를 들면 타격인데 그런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게 이제 좀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 타석별로 맨 마지막에 가장 제가 중요한 상세 내용 리뷰에 대해서만 그 뭐 일기 형식이 됐건 뭐 메시지 형식이 됐건 그런 것들만 입력을 해놓는다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선수, 상대팀의 A라는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내 타자 입장에서 우리 팀 타자가 7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못 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전국대회 첫 경기에서 A팀의 A라는 선수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경기 계획을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선수한테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에 대한 구종 아니면 볼 카운트, 어떤 상황에서 범타가 많았다, 헛스윙이 많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늘 공략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잡고 설정을 했을 때는 보다 시행착오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실패를 조금 더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좋은 조금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야구를 모르시거나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플레이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어떤 기록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글로 남겨도 좋고, 어떤 점을 찍어도 좋고, 그런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그리고 영상 같은 기록도 충분히 쌓아 놓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어떤 저의 방향성이나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뭔가 방향성 플랜을, 어떤 나만의 플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기록에 대한 어려움을 갖지 말고 본인이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게 습관화 됐을 때 좀 더 좋은 선수,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선수들 앞에서 쓰거나 코칭 스텝, 이 관계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외에 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떨리고 오히려 지금 경기장에 나간 선수보다 더 긴장감이 좀 많이 드는데, 하여튼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정보들이 야구를 하고 티칭을 하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야구 쪽에 굉장히 좀 감사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 야구를 통해서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능력이 되고 하는 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